자, 우리 조금 더 볼까요? 예, 13번 문제부터입니다. 234쪽 펴시면 되고요. 자, 13번 문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도 바로 보죠. 자, 1번에 A는 B에게 내용 요약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습니까? A가 B한테 내용 요약 방식? 지금 A가 오늘 회의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B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메일로 공유하면 되겠지요? 고개 끄덕이면 맞습니다. 그래서 B가 네, 그럼 회의 내용은 개조식으로 요약하고 전체 팀원에게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B가 그냥 개조식으로 요약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A가 제안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보면 A와 B는 대화 중에 공감의 표지를 드러내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 공감의 표지 같은 게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A가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감의 표지가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도 그죠?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네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B는 회의 내용 요약 방식에 대한 A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자신이 다른 입장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지금 A가 개조식으로 요약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만 그렇겠네요라고 하면서 A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입장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A는 개조식 요약 방식이 회의 내용을 과도하게 생략해서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 겉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건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회의 내용을 과도하게 생략해서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직접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적절한 거 2번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개조식이라는 게 뭐예요? 개조식. 우리 글 같은 거 요약할 때 번호 매겨가면서 요점이나 단어 중심으로 짧게 요약하는 거. 그래서 뭐 1번, 뭐 이를테면은 벚꽃 축제 홍보 방안 논의, 뭐 2, 그죠? 뭐 SNS 홍보, 3, 뭐 홈페이지 홍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점과 단어 중심으로 요약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조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 문제는요, 개조식에 대한 상식이 없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해요. 자, 14번 한번 보자. 상당히 재밌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14번 문제는 보면. 지금 보면 A의 대화 방식에 따라 보기에 응답한 건데 지금 대화 방식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람마다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를테면 A는 상대방과의 어디에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B는 정보성. 어차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 쪽이니까 A 중심으로 보면 되죠. 자,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는 A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말이 오가는 대화 과정 자체를 통해서 공감하고 유대감을 갖는 것에 중점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거 예전에 응사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응답하라 1994에도 이런 거 나왔었죠. 그래서 뭐 방에서 페인트 냄새 나면 뭐 방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 막 이렇게 그죠? 왜?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었죠. 응사도 정말 재밌었는데. 그 드라마가 저 대학교 1학년 때 시절하고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거기가 94년에 신촌이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술집 다 직접 제가 학교 다니면서 봤던 제가 이건 이런 나이가 나오는데 제가 95년에 1학년이었으니까 그죠? 응사가 딱 그 1년 전후여가지고 그 다음에 9학번이죠. 왜? 아빠 뻘이야?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죠? 그리고 저기 그 응사 말고 건축가 개론도. 그때도 95년, 93년 이 무렵. 그 김동률 그 전람회에 기억의 습작 음반 나왔을 때. 그죠? 그때여가지고 딱 그 두 영화가 딱 그 건축가 개론하고 드라마 응사 같은 게 딱 저의 젊은 날을 떠올리게 하는 막 칵테일 사랑 이런 거 나오고 마로니에 예, 그러면 그 노래 맞습니다. 그죠? 예, 직접 부를 수는 없고 다 그때입니다. 칵테일 사랑? 자자의 버스 안에서 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그죠? 아유, 언제쯤 나 이제 늙었어. 옛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벌써. 그죠? 우리는 미래를 얘기해야죠. 아이브를 얘기하고 BTS를 얘기하고 그래야 되죠. 골든을 얘기하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어제 자취방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냄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랬더니 1번에 냄새 없는 친환경 페인트를 썼어야 했는데 해결책이 안 돼요. 이거 A가 말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에 할 수 없지 조금만 참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해결책 안 돼요. 그죠?
문 활짝 열어놓고 친구 집에 지내다 와. 해결책. 안 되죠? 그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상대방과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고통스러웠어. 정말 힘들었겠네. 이러면서 상대방에게 공감해주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죠? 4번이죠. TTT인데요? 이거 F?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해결책 지시하는 것보다는 공감하며 유대감을 갖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죠? 그 우스갯소리로 그 남녀의 대화 차이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요즘엔 성별보다는 그 MBTI 성향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여친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남친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사고 났다고 얘기했더니 남친이 빨리 보험사 부르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진도 빨리 찍어 막 그랬는데 여친이 화가 난 이유. 그죠? 그렇지. 왜 나 다쳤느냐는 걱정, 그렇지. 먼저 걱정해줘야 되는데, 왜 걱정 안 하고 그것부터 이게 하냐.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한참, 옛날에 막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그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남녀의 어떤 대화 방식의 차이. 요즘에는 MBTI마다 대화 방식이 다른 걸로 많이 얘기하죠. 자, 15번 한번 보시면요. 강연이 좀 길게 나와 있기는 해요. 길게 나와 있기는 한데, 주어진 정보 찾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 화법 문제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1번에 시각과 청각 자료 활용해서 강연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시각 자료 어디에 드러나나요? 우리 왜 1문단에 7번째 줄 보시면 그죠? 뭐라고 나와요? 1문단의 7번째 줄 뭐라고? 화면에 보이는 책이 뭐지요? 라고 시각 자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2문단의 5번째 줄 보시면요. 이 문단의 5번째 줄 보시면 그죠? 뭐라고 나와요? 클릭해 볼까요? 라고 하면서 평음, 격음, 경음이 서로 다른 소리로 들리죠? 라고 해가지고요. 시청각 자료라는 거 금방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2번에 자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지시하는 건 없습니다. 공유 경험 없고요. 3번에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3번째 줄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훈민정음 완성되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세종실록에는 음력 1443년 12월이라고 해가지고요. 세종실록이라는 출처가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화면에 보이는 책 얘기하면서 훈민정음 2조라고 하고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훈민정음의 완성은 1446년 음력 9월 상순이라고 해가지고요. 훈민정음 완성에 대한 이런 얘기, 세종실록과 훈민정음이라는 정보의 출처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높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청중에게 질문해서 발표 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아까 봤던 부분이지만 뭐예요? 화면에 보이는 책이 뭐지요? 하고 나서 청중들이 답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네 맞아요. 훈민정음이죠. 이런 것들이 관심 유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16번 한번 보시면요. 요즘에는 챗 GPT가 훈민정음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죠? 물어보면 추가로 계속 물어보면 깔끔하게 추론까지 해서 그래서 거기에도 그런 특히 이제 우리 훈민정음은 굉장히 뛰어난 유산이기 때문에 챗 GPT도 많이 정보가 많은가 봐요. 어떤 선생님이 챗 GPT로 정리한 거 봤는데 한 90% 정도는 팩트에 사실에 부합하더라고요. 전공자가 봐도 이것까지는 딱 맞게 설명했는데 물론 부분적인 오류가 있지만 자 설명으로 적절한 거라고 했을 때 얘도 그냥 답만 볼게요. 권위 있는 자료를 인용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권위 있는 자료가 뭐예요? 올림픽 헌장. 그죠? 얘기하면서 설득력 높이는 거 맞습니다. 이건 뭐 길게 설명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이제 이런 일상 대화는 연습용으로 보시고요. 우리 보는 시험에 더 이상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적절한 거 한번 확인해 보면 1번에 채연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민서를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부분이죠. 채연이의 마지막 말. 내가 지난 학기에 과제를 함께 해봐서 아는데 그럴 애가 아니야. 민서야. 전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에 이런 지문이 나왔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죠. 그것도 7급 지문에. 도대체 이게 우리의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독해력에.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예전에 있었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현대사회는 계급사회야. 계급사회가 아니야. 이런 식의 사회적인 문제는 아니면 공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가볍게 한번 보시고. 자, 이 다음에는 18번이 얘가 내용을 좀 잘 생각하면서 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난도가 상은 아니에요. 상은 아닌데 아예 쉽지만도 않았던 문제입니다. 일단 수정한 것으로 적절한 거 묻고 있고요. 얘는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농촌의 모습을 주된 소재로 삼는 A 드라마에 결혼 이주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녀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다룰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녀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봐봐, 보세요.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가요? 하지만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떤 측면을 언급해야 돼요? 부정적인 면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면 본문 자체 나와 있고요. 1번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해버리면 역접으로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고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자, 이 드라마에는 모문화와 이문화 사이의 차이로 인해 힘겨워하는 여성,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여성, 아이의 출산과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여성 등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 드라마에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보다는 부부간의 사랑이나 가족애를 통해 극복하는 낭만적인 해결 방식을 주로 선택한다는 데 있다 그러면 이게 적절한지 보려면 뒤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사례가 니은의 이 내용과 맞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죠? 한번 봅시다. 이 화에서는 여성 주인공이 아이의 태교 문제로 내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자신의 생각을 포기함으로써 그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마무리된다. 태교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주된 원인이었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남편과 갈등을 일으키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을 부각해서 D급까지 다 봐야 되네요. 사랑과 이해에 기반한 순종과 순응을 결혼 이주 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묘사한 것이다. 밑줄 쳐져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부분은 내용에 딱 맞는 거라는 거고 사랑과 이해에 기반한 뭡니까? 순종과 순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 한번 보면 부부간의 사랑이나 가족을 통해 가족애를 통해 극복하는 낭만적인 해결 방식 뭐예요? 사랑과 이해에 기반한 순종과 순응, 사랑과 이해에 기반한 순종, 순응, 사랑이나 가족애를 통해 극복하는 어떤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낭만적인 해결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순종하고 순응한 거지 뭐 한 건 아니에요. 소통한 건 아니죠. 그죠?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과 이해 기반해서 그럼 내 생각을 포기할게. 내가 당신 생각 따를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온정적인 소통으로 바꿀 이유가 없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낭만적인 해결 방식 자체 맞고요. 그 다음에 남편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순종과 순응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과 연결이 되려면 그렇죠. 3번처럼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을 부각해서 순종과 그죠?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순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처럼 바꾸어야만 뒤의 내용과 일관성 있게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고요. 리을도 마저 보죠. 이 드라마에서 이러한 강요된 선택과 해소되지 않은 심적 갈등이 사실대로 재현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원인이 뭡니까? 은폐된다. 그럼 보세요. 실질적인 원인이 뭐 된다? 은폐된다라는 건 은폐된다는 것은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을도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4번처럼 외적 갈등이 여과 없이 노출된다면 은폐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대로 다 드러난 거니까요. 그죠? 항상 뒷내용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끝까지. 그러니까 바로 뒷문장에서 안 보이면 그 뒤에까지 끝까지 보다 보면 내용의 일관적인 흐름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얘는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문제였을 거고요. 자, 19번. 토의 내용 나와 있습니다. 통일시대의 남북한 언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도 바로 그냥 확인해 볼게요. 1번에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발표 형식 맞습니까? 그죠? 맨 처음에 사회자. 오늘의 토의 주제는 통일시대의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 학술적인 거고요. 최 교수와 정 박사가 한 명씩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사회자는 발표자 간의 이견을 주장해서 사회자가 이견 주장하는 내용은 아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발표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서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하고 누가? 최 교수와 정 박사가 각각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4번에 청중회의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청중회의. 남북한 언어의 차이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죠?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발표 내용 확인하면서 관련된 질문 던지고 있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고요. 자, 20번은 원래 이제 좀 옛날에
그 공손하게 말하기라고 해가지고요. 대화할 때 몇 가지 원리를 다뤘던 그런 내용과 개념적으로 연결되기는 합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참고 삼아 설명드리면 공손성의 원리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할 때 공손함을 갖추기 위한 몇 가지 규칙들, 원칙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이제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화법과 작문이라는 교과서 지금도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공손하게 말할 때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경률,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런 것까지 배우게 되는가 봐요. 그죠?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 보면.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또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교과서 편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죠? 근데 교과서 편제 달라졌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 쉽게 비문학이라고 얘기하는 문제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독서 문제에도 그 고등학교 과정의 그런 트렌드가 문제 물어보는 각도가 좀 재빨리 반영되는 편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추어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라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낮춰서 말한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겸양이라고도 쓰잖아요. 그래서 공손한 느낌을 주는 것이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겸양의 경률이라고 해요. 경률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그냥 지켜야 하는 원칙, 규칙을 경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니은에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해서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말해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말한다. 이런 것들을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말하기 방식을 해서 요령의 경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요령의 경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해야 한다. 이런 것들 관용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탓을 하는 것, 이런 것들 관용의 경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에서 동의하는 부분을 찾아 인정해 준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거. 보통 대화할 때 의견이 다를지라도 의견이 다르다는 걸 표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처음부터 너와 나의 생각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동의해 준 다음에 자신의 다른 의견을 덧붙이는 게 원활하게 대화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잡아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동의의 경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걸 배워야 아는 겁니까? 배워야 아는 겁니까? 어쨌든 교과서에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한 3년간 연속해서 계속 나온 개념이기도 해요. 2020년대 초반에. 하나 더 빠진 거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원래는 찬동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칭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찬동의 원래 의미는 칭찬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극대화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빠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그랬을 때 앞머리 잘랐구나. 그 정도 길이로 자르니까 더욱 예뻐 보이고 이마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눈썹도 함께 다듬었나 보네. 오늘 립스틱 코스도 내가 봤을 때 개인 취향이야. 체리 딸기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칭찬을 극대화하라는 거죠.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똑같은데 뭐 구려야 이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극대화하라는 거. 그죠? 이거 찬동의 경률, 칭찬의 경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연애 잘했을 것 같지만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젊었을 때 이런 거 못하고 그랬어요. 아직도 립스틱 레드 계열 호수가 구별이 안 됩니다.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보면 그죠? 그게 그거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와, 그게 호수가 있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죠? 하긴 내가 쓸 거 아니니까. 그죠? 예. 입에 바르는 거 뭐라고 하죠? 그것도 귀찮아서 안 쓰는데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바르는 게 되게 귀찮아요. 아침에 세수하고 로션 바르는 것도 되게 귀찮습니다. 그죠? 밖에 나오면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도 괜찮던데? 그죠? 쫙 펴지는, 터프하게 세수하고 그냥 면도하고 나오는 거 좀 뭘 찍어 바르고 나옵니까, 남자들이. 예?
남자들은 그냥 휙휙 다니는 거죠. 자, 일단 요 용어를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1번 보세요. 이번에 제출한 디자인 시안 정말 멋있었어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뭡니까? 낮추어서 겸손하게 말하는 거 맞고요. 그죠?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에 미안해요. 생각보다 길이 막혀서 늦었어요. 그렇게 좀 일찍 나왔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괜찮아요. 쇼핑하면서 기다리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해가지고요. 상대방이 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괜찮다라고 얘기해 줌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죠? 적용이 되는 거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뭐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있었어. 괜찮아. 언제 왔어? 막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지, 그지? 근데 나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난 별로야. 저는 진짜 별로예요. 그죠? 오래 기다리고, 그죠? 막 5분 지나면 집에 막 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성격이 급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죠? 야, 빨리 안 와? 말하고, 그죠? 예전에 그 스마트폰, 핸드폰 일상적이지 않았던 시절에 95, 6년은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 그때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벽돌 크기만한 벽돌폰 들고 다녔을 텐데, 약속을 해 삐삐는 있었어요. 삐삐 뭔지 알아요? 네. 삐삐는 있었는데, 만나고, 그냥 그날 낮에 농구대 앞에서 만나. 근데 난 몇 시인지를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낮이 되게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학교 안에 있기는 한데 계속 서로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 만나면 아까 기태 봤냐고. 기태 아까 저기 지나갔는데 그러면 그 친구 글로 오고 저는 또 딴 데서 야, 아까 영석이 어디 갔어? 영석이 아까 농구장 쪽으로 가던데 그럼 농구장으로 가고. 그래서 낮에 만나기로 했는데 접선한 건 거의 저녁이 되어서야. 그죠? 그 당시에 약속들이죠. 그때는 시티폰이라고 있었어요. 응사에서 왜 그 투자했다가 쫄딱 주식 망한 그 시티폰. 그게 뭐냐면 공중전화 박스에 그 송신기가 달려 있는데 그 반경 30이나 50m 안에 들어가면 공중전화 통하지 않고 걸 수만 있는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삐삐로 수신을 하고 그 공중전화 박스 근처로 가서 걸 수 있는 전화기 있었는데 1년 만에 망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016, 018, 017에서 PC에서 폰. 자, 나 혼자 또 옛날이네. 자, 이거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구만. 봤어요? 예, 드라마 있죠. 드라마에서는 있었어요. 맞아요. 써봤습니까? 예, 그때 016, 018 이런 거 있었어요. 자, 3번 보면 혹시 내가 설명한 내용이 이해 가니? 그랬더니 너의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이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크게 말해줄래? 지금 보세요. 지금 누구 탓? 자신 탓하라고 있는데 네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렸거든. 남 탓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뭡니까? 적절하게 적용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안한데 내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그죠? 내가 잠깐 집중 못해서 미안해. 내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4번. 자, 강원아, 경희 생일 선물 귀걸이 사주는 거 어때? 경희 귀걸이 안 좋아해, 병신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고, 그거 좋은 생각이네. 라고 일단 동의를 해준 다음에, 그죠? 하지만 경희의 취향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귀걸이 대신 책을 선물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난한 선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요거 동의해 준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다는 거 적용된 거 맞습니다. 무난한 문제고요. 자, 13회 여러분들 과제 돼 있으니까 앞에 쭉 한번 가보죠. 13회 거의 끝부분이 언어 문제고요. 그 숙제 공지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11월 마지막 주예요. 그죠? 그래서 예상대로 쭉쭉 나가고는 있는데 17회까지 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4, 5, 6, 7인데 놀라지 마세요. 17회는 문제가 5개밖에 없어요. 끊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80문제 푸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문법적인 것과 어휘 기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긴 지문을 읽어야 되는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17회까지 끝까지 해오시고 다음 주 여러분들 수업 들으실 때 제가 요것보다는 약간 적게 해서 한 번 더 한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잊었을 만한 거 다시 한번 돌릴 테니까 그거 다음 주에 그것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13회 한번 보시면요. 조금만 더 가보죠. 1번에. 자, 대화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A가 되게 눈치 없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죠? A 보니까 되게 눈치 없는. 지난번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에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보통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거절하는 거죠. 근데 어떤 연락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당 사업에 관해서 제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답변이잖아요.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해 지금쯤 연락이 와야 할 텐데 싶어서요. 글쎄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 표현이라 볼 수 있어요. 근거까지 더 나와 있죠. 그리고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은 정리가 잘 되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그러면 사업적 효과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거절한다는 얘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건데 A는 그걸 모르는 거죠. A가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거지 수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되게 답답할 것 같죠. 그죠? 답변할 때는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말이죠. 예의죠. 그죠? 예의죠. 모두가 발표하는데 그래서 목소리도 부드러웠고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1번에 A, 그죠? 뭐 대놓고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A를 확 때릴까요? 자,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아니죠.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죠. A는 승낙이라고 생각하지만 B는 아니잖아요. 그건 보통은 거절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번에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제안한 사업에 대한 뭡니까? 사업을 승낙한다는 의미라고 A가 눈치 없게 생각을 하고 있죠. 3번의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면 뭐라고 판단해요? 완곡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 A는 비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완곡한 거절로 해석한다. 자, 여기서 우리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대화할 때 말 자체가 아닌 이를테면 표정, 몸짓, 그죠? 행동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언어적 표현은 예를 들면 표정 좋고 박수 치고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A는 이런 표현을 바탕으로 거절이 아니라 뭐로 해석을 했어요? 승낙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목소리도 부드럽고라는 것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 삼아 언어 부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동이나 몸짓이나 표정 같은 건 비언어적인 표현 또는 언어 외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말 자체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말 자체에 섞여 있는 이를테면 말의 성량, 목소리 크기라든가 이건 말에 묻어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조, 그리고 속도 같은 것들을 언어 부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법 상황에서 화법 문제에서 선택지에 비언어적인 표현, 언어 부수 표현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가보죠. 2번에 가볍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그냥 각 잡고 넘어갈게요. 거주 공간을 고를 때 인간과 자연을 모두 고려했군이라고 해가지고요. 내용 한번 보면 집터 고를 때 첫 번째 고려한 야 조건이 뭡니까? 질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지형, 즉 상과 물의 조화, 자연 공간 관련된 거고요. 둘째가 생리, 즉 뭡니까? 살기 얼마나 편리하냐. 셋째가 뭡니까? 인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변 자연 환경과 실질적인 편리함과 그 다음에 인심,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까지? 산수까지 얘기를 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하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4번에 경쟁하는 요인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울리는 거, 그죠? 조화를 이루는 집을 골랐던 거고요. 그다음에 3번 한번 보면 3번. 자, 전형적인 개요 문제고요. 그죠? 지침은 따로 없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한번 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억부터 한번 가볼까요? 일단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고객 불만 현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고객 불만 현황 중에 뭡니까? 소음이 과다하거나 흡입력이 미흡하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 고객 불만 현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2번이 인터넷 고객 문의 접수 및 처리 지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 쪽에 들어가는 건 여기 1, 2번을 포함하는 거겠죠. 그래서 해외 공장에서 제작한 모터 품질이 불량하다. 그 다음에 고객 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잦은 오류라는 거.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처리할 수 있나요? 고객 불만 발생의 원인이라고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디귿 쪽에 보니까 지금 보세요. 신제품으로 교환한다.
지원 서비스 시스템 최신화 및 관리 인력을 충원한다는 앞에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한 뭐 하는 겁니까? 해결책, 개선 방안을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이거 두 개를 묶는 내용이 디귿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객지원센터의 지원 인력 부족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고객 불만 개선 방안이 디귿 쪽에 들어가는 게 적절할 거예요. 그다음에 리을 쪽에 보니까 제품에 대한 고객 민원 해결 및 회사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품질 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 그러면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효과, 그다음에 개선 방향, 앞으로 이거여야 된다는 거니까 향후 과제라고 묶을 수 있을 겁니다. 개요표 나오는 패턴들은요 늘상 비슷하다는 거 그거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4번. 그죠? 가볍게 연습하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한 거. 이건 바로 답만 잡고 넘어갈게요. 확인해 보면, 그죠? 자신의 경험을 들어 상대방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제 정민이의 마지막 말 보면 나도 그런 적이 있어라고 경험 얘기하면서요. 작년에 내 짝꿍도 나한테 무척이나 심했거든. 자꾸 끼어들어서 너무 힘들었어. 내 얘기를 들으니 그때가 다시 생각난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니 그게 관심이다 싶더라고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어. 그리고 짝꿍과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애도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치더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경험을 들어서 해결점. 그죠? 뭡니까? 마음 좀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과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학급 생활 같은 느낌이죠. 학급 생활. 그죠? 설마 공무원 공직생활하면서 요즘 짝꿍이랑 사이가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텐데, 그죠? 윤 주무관, 김 주무관 이렇게 해서 윤 주무관 요즘 짝꿍이랑 사이가 안 좋아. 김 주무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사물함 정리?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학교 대화입니다. 학교 대화. 그다음에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 옛날 지문들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도 뭐 이렇게 잡다한 한자 표기나 문법 쪼잔하게 외워서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오히려 저는 출제기조 바뀐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예, 예전처럼 한자 표기 외우고, 막 문법 외우고, 막 이런 문제들, 그리고 막 문학작품의 고전시가 나오고, 요즘 같은 시대에 다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시험 문제화해서 생각이 아니라 검색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들을 문제화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공부하시기에도 나을 거고. 자, 5번 보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1번에 상대방의 말을 들었다는 반응을 보인다. 우리 왜 A의, 그죠? 세 번째 말 보면, 그죠? 상대방의 말을 들었다는 반응이 뭡니까? 그렇군요. 그 다음에 나오는 A의 말도 그렇군요 해가지고요. 그죠? 상대방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상대방의 대답에서 너무 톤이 없죠. 모순점을 찾아 논리적으로 대응한다? 없어요. 그다음에 3번에 대화의 화제가 된 일을 홍보할 수 있는 대답을 유도한다라는 거. 우리 A의 밑에서 두 번째 발화 보시면, 그죠? A의 밑에서 두 번째 발화 보시면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가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서 뭡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대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4번에 상대방의 말을 대화의 흐름에 맞게 해석해서 상대방의 말을 보충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떤 부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를테면은 역시, 그죠? 우리 왜 A의 밑에서 두 번째 봐라. 방금 봤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같은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가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라는 거, 그죠? 그래서 흐름에 맞게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거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괜찮죠? 자, 6번도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던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되게 편하죠? 표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자, 김대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장이 괜찮아요. 오랜만에 최대리하고 오붓하게 대화도 놔두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허허허. 그죠? 앞으로 김대리는 회사에 안 나와도 괜찮고 최대리가 모든 걸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죠? 딱 끝나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박 부장님은 오늘 못 나오신다고 전에 달라셨어요. 그럼 우리끼리 출발합시다. 뭡니까?
상대방이 미안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거죠. 좀 전에 한 거기는 하지만 같은 거예요. 의견 차이를 최소화한다. 동의의 격률. 부담을 최소화한다. 요령의 격률. 그 다음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한다는 게 문제 상황에서 나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내 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해준다는 관용의 격률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거고요.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한다. 이게 찬동의 격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아까 5개 다 말씀드렸죠. 그죠? 뭐 여기서 빠진 거 겸양의 격률. 예. 아까는 겸양의 격률이 보기 있었고 여기에는 선택지 4개 중에 겸양의 격률은 없죠. 7번 한번 가볼게요. 7번. 이제 얘가 만약에 이 고쳐쓰기 문제가 조금 더 난도를 높여서 나온다면 이런 어휘 쓰임이라든가 문법적 그리고 어휘적인 측면을 조금 더 묻는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항상 우리가 얘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묻고 있고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단순히 수정했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고침 방향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적절한가까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보세요. 현재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꼽혀지고 있다 그랬는데 1번에 불필요한 이중피동 표현으로 맞아요. 그래서 어법에 맞게 꼬꼬로 수정한다. 일단 꼽혀지고가 뭐의 준말이에요? 꼽다에 히 붙어서 꼽히다. 거기에 또 어디다 붙어서 꼽히어지고 그랬으니까 피동전미사 붙었는데 어디다가 또 붙었으니까 이중피동이거든요. 그래서 바꾸기는 바꿔야 하는데 현재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만약에 꼽고 있다로 바꾸면 말이 안 돼요. 리셋 증후군이 뭘 꼽습니까? 리셋 증후군이 어떻게 꼽히고 있다. 이중피동이니까 피동의 요소 한 번만 써가지고요. 꼽고가 아니라 꼽히고로 쓰는 게 적절하겠죠. 꼽히고 있다 이렇게 써야 될 거고요. 자, 리셋 증후군 환자들은 현실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버튼만 누르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행동한다. 근데 갑자기 리셋 증후군의 개념이 나와요. 리셋 증후군이란 말은 1990년 일본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나쁜 건 다 일본에서 생기네요. 그죠? 예. 국내에서는, 농담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리셋 증후군 얘기한 다음에 보통 개념, 화제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는 맨 처음에 해주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꼽히고 있고 리셋 증후군이란 말은 일본에서 생겨났는데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바꿔두는 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은 괜찮고요. 답은 이미 나왔네요. 3번에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디귿은 칼로 물을 자르듯으로 수정한다. 우리 막다른 골목으로 몰다라는 게 뭡니까? 막다른 골목 자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 절박한 지경을 막다른 골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그죠? 절박한 상황, 절박한 지경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맥락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뒷내용 보세요. 뭐라고요? 관계를 쉽게 끊기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단호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칼로 물을 자르듯이라고 쓰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죠? 단호하게. 그죠? 쉽게 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리을 보니까 판별하기 어렵고 진단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예방을 위해 이와 같이 앞에 그러면 예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건데 판별하기 어렵고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은 예방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판별하고 진단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예방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현실과 인터넷 공간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해가지고요. 맥락상 그러므로라고 수정하는 게 적절합니다. 이거 괜찮죠? 보시고요. 요즘 웹툰에서 환생물, 드라마도 환생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많이 나와요? 인기가 있으니까. 왜 인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죠? 사람들이 현재에서 행복을 찾는 게 너무나 쉽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내가 노력해서 이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절망감을 무의식 중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갈망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 환생물.
그죠? 범람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상상은 누구나 한 번씩 해보죠. 그죠? 코인과 주식. 저는 하늘이 준 기회를 걸어 찼으니까요. 예전에 그 비트코인 처음 나올 때 신문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과학 기술 기사에 코딱지만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있네 하고서는 살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 100번을 후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땀 흘려서 벌어야지 뭐 어쩌겠어요, 이제 와서. 그리고 변치 않은 진리가 있죠. 내가 사면 떨어진다. 그죠? 변치 않은 진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0.0001 비트코인 사본 적 있습니다. 쪼개가지고. 그죠? 쪼개서. 근데 안 좋을 때 들어가서 제 대학 동기가 비트코인 우리나라에서 왜 2017년 대선 때 그때 한 5천만 원까지 확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가 그때 한국에 그 가상화폐 취급하는 환전소 하고 얼마였더라? 300억 벌고 캐나다로 이민 가서 소식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300억 벌고 캐나다로 이민 갔고 그 이후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메일이 기태야 캐나다가 끝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 연락도 안 해요. 나쁜 새끼. 그죠? 혼자 다 처먹고 그걸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그죠? 이게 가늠이 안 돼요. 300억이 뭐 하다가 그러니까 잘 치고 잘 빠진 거죠. 그렇지. 근데 뭐 돈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니까. 그죠? 뭐 우리가 없으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지 뭐. 그냥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거 잘 합시다. 그죠? 땀 흘리면서. 자, 보죠. 기사별 마무리 표현인데요. 소송이나 다툼에 관한 소식 마무리할 때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확실치 않은 소식인데 그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를 돌아볼 거예요? 아무것도 확실치가 않은데. 그죠? 그 다음에 사건이 터지고 결과가 드러나기 전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귀추는요,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라는 뜻이기는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애 스캔들 소식 같은 경우에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양한 매체 언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자는 취지로 낸 건데요. 그냥 8번은 일상적인 관점에서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10번까지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죠? 9번, 10번까지. 10개 딱 끊죠. 다음 주 숙제 몇 회까지라고요? 마지막 17에 5번까지 싹 다 해오시면 됩니다. 자, 공감적 대화. 앞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화자와 청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교섭적 행위인데 공감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진정한 공감은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죠?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보면 1번에 자,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랬더니 날씨 때문에 더 그렇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니 속이 상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뭡니까? 상대방을 그냥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시험 날짜가 다가오니 불안한 마음이 들어. 그랬더니 안정감을 가져봐. 많이 지쳐서 그럴 수 있으니까 며칠 쉬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뭡니까? 해결책. 그죠? 그 다음에 3번 계속 공부를 하니 지치는 것 같아. 몸이 지치면 공부를 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고민만 하지 말고 방법 좀 찾아봐. 해결책. 그죠? 4번에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 그죠? 뭐 하고 있어요? 잘못 지죠. 그죠? 미친 거 아니야? 말하면서 그죠?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봐. 해결책.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제가 상대적으로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저도 나이 들만큼 들었으니까 이혼하고 싶다는 그 후배가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얘기했더니 다 너 미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형하고 얘기를 꼭 해보고 싶다고 해서 찾아와가지고 한참 듣다 보니까 이 새끼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지가 하고 이혼하겠다는 건데 얘가 나를 찾아온 거 보니까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나 외로운 거죠. 외로운 그래서 그랬어. 야, 나 같아도 그럼 화나겠다. 야, 갈라서. 형이 뭐 알아봐줘, 변호사? 그래서 그죠, 형. 막 이러면서 신나게 얘기하고 이제 한 2주 지났나? 그러고 나서 잘 화해하고, 그죠?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얘기했죠. 사실 그때 너 확 때려 죽이려고 했다고. 이 미친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한 명쯤은 내가 맞다고 그 해주는 사람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마 그 정도 나이 들었는데 자기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못 따지겠습니까? 그죠? 그냥 응석 부리는 거죠. 알면서도 나 맞다고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 이렇게 해서 그죠?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욕은 욕대로 했고요. 욕해야지 잘못한 건데 그죠? 조강지처를 벌이고 말이야. 자, 10번에 발화에 나타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핵심 한번 잡아보죠. 오랜만에 주장인데 이걸 왜 여기에 넣었냐면 발화니까 이게 일종의 발표문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법에서도 이렇게 핵심 논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어에 대해서 말할 때, 그죠? 핵심하지는 신어네요. 보통 유행이나 비속어, 은어와 같은 한정된 대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라고 전환하면서요. 신어 연구의 대상은 특정한 범주의 언어, 소수 집단의 언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행어, 비속어, 은어에 한정되지 않고 어려운 전문 용어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순화된 다듬어진 신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 상당수의 전문 용어는 신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해서요. 예를 들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자, 신어 연구가 단지 새로운 어휘와 몇 가지 주제를 나열하는 연구를 넘어서 한국에서 어휘를 만드는 이론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영역은 자연 발생적 신어의 영역과 더불어서 인위적인 신어의 영역으로까지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면 특정 범주나 어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것, 한국어 조어론 전반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게 신어 연구의 확장에 대한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2번이죠. 연구 대상과 연구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해가지고요. 발표문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중심 내용 찾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3번, 4번, 1번 빠지면 안 돼요. 비속어나 은어가 빠져야 한다가 아니라 한정된 대상만을 떠올리지만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른 것까지 다루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연 발생적인 신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거 자연 발생적 신어와 더불어서 이것까지 논의되어야 하는 거니까 여기에만 한정되면 안 되고요. 4번에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서 범주를 특정해야 된다라는 거. 뭡니까? 분명히 특정한 범주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글의 핵심 논지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 점 보시고요. 자, 뒤쪽의 언어 문제는요. 앞에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 떠올리면서 차곡차곡 한번 개념과 연결하면서 좀 풀어보시고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